40년 만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부마 민주항쟁의 첫 번째 정부 주관 기념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부마 항쟁과 5.18이 민주화를 향한 같은 뿌리이고 서로 연대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반복되는 논밭두렁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부터 논밭 주변에서 불을 피우려면 119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밤낮으로 일교차가 커지면서 환절기 감기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겨울철 독감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접종도 시작됐습니다.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앞서 서울에서 말씀드렸듯이 5.18 민주화 운동보다 1년 앞선 1979년은 부마 민주항쟁이 발발한 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발생 시기는 물론이고 여러모로 5.18과 닮아 있는데요. 진상규명과 전국화를 위한 연대가 모색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9년 10월 유신 독재에 맞서 자유와 민주를 외치며 분연히 일어섰던 부산과 마산 시민들. 부마 항쟁은 40년 만에 올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서 정부 주관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마 항쟁에서 시작된 민주주의의 불꽃이 5.18 민주화 운동, 6월 항쟁, 촛불혁명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며 치열한 항쟁을 펼쳤고 마침내 국민들은 87년 6월 항쟁에 이르러 민주주의의 영원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기념식 노래 제창도 5.18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과 기념식장에서 이원으로 진행됐습니다. 유신 체제에 항거했던 부마 항쟁과 군부의 권력 찬탈에 맞섰던 5.18 민주화 운동은 불과 7달 차이를 두고 발생했고 전두환 씨가 진압에 직접 참여했다는 점에서도 유사합니다. 무엇보다 군부 독재에 대한 격렬한 시민 저항이라는 점에서 닮아 있습니다. 유신 독재가 군부 세력이 독재 권력을 교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연속적인 하나의 사건이다. 그런 만큼 부마와 광주 민주항쟁의 진상규명은 물론 항쟁의 의미를 알리는 일에도 연대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5.18 역시 진상규명 과정에 남아 있습니다. 양자가 역사적 과제를 해결해야 될 동일한 그런 의무를 과제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두 항쟁의 연대는 내년 5.18 40주년 행사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전라남도와 민주당이 오늘 국회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는 한전공대가 지역 발전의 중요한 구심점이 될 것이라면서 한전공대 설립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돼 2022년에 반드시 개교할 수 있도록 당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이 자리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 설립과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흑산공항 조기 건설 등에 대한 당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요즘 노약자들이 걸리기 쉬운 질병이 바로 독감입니다. 예방접종을 해도 효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필요해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김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독감 예방접종을 신청하는 의료기관 창구가 북새통을 이룹니다. 사람이 몰리면서 주사를 놓는 간이 칸막이까지 세워졌습니다. 작년에도 독감 걸리고 해서 너무 많이 고생을 해서 애들이 얘 걸리면 또 아래에도 걸리고 이래서 지금 예방 차원에서 어제부터 한다고 해서 바로 온 거예요. 통상 겨울이 시작돼 초봄까지 이어지는 독감은 유행 바이러스가 변하기 때문에 매년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또 접종 후 예방 효과가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 늦어도 11월까지는 접종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접종을 통해서 항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시기가 대략 2주에서 한 달 정도로 예상을 해볼 때 가장 유행이 많이 일어나는 12월과 1월 달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 시기에 예방접종을 통해서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고령자는 독감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접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 11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은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데 올해부터는 임신부까지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광주와 전남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맞을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방접종 도미 사이트를 통해서 지정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감은 손을 잘 씻고 입을 가리고 기침하는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는 것으로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서정입니다. 논두렁을 태우다 산불 등 대형 화재로 번지거나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논밭에서 불을 피우려면 119에 먼저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손준수 기자입니다. 한 농촌마을 바로 뒤편 야산이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임야 3천여 제곱미터를 태우고 3시간여 만에 꺼진 산불. 화재 원인은 야산 인근 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불씨가 옮겨붙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남에서 난 임야 화재는 모두 1,200여 건. 전체의 12%가량인 990여 건이 논두렁을 태우거나 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불길이 옮겨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한 사망자 9명도 대부분 노약자들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농촌 마을에선 여전히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올해도 이제 두 노인 양반이 불을 지르다가 상당히 불이 연기가 많이 나니까 소방서들이 출동해서 주의도 주고 경고도 주고 그랬습니다. 농촌 마을의 경우 화재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현장 진입 등 애로사항이 많아 초기 진화도 쉽지 않습니다. 논밭두렁 특성상 도로가 협소하고 극커브길, 경사로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발화 장소를 찾아가는 거 할 때 사고 위험도 있고요. 내년부터는 논밭 주변에서 불을 피우려면 119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사전 신고 없이 불이나 소방차가 출동하면 20만 원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에선 이 같은 내용을 대부분 모르고 있어 제도 시행 전 적극적인 홍보가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광주는 주택 10채 가운데 8채가 아파트일 정도로 아파트 쏠림이 심한 곳인데요. 지금도 이렇게 아파트가 많은데 앞으로 10년 동안 광주에 들어설 아파트가 20만 가구에 이른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김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역대 최다 청약 통장이 몰린 재건축 아파트를 비롯해 올해 광주에서 분양한 아파트만 14,000가구가 넘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분양이 넘쳐나면서 오는 2028년까지 10년 동안 광주에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20만 가구에 이른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는 현재 아파트 10만여 세대가 분포한 이 계획도시 세종시의 2배로 신도시 건설에 버금가는 규모입니다. 우선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도심공원에 들어설 13,000여 가구에 재개발 재건축 물량만 2만 5천여 세대에 달합니다. 또 군공항이 이전한 뒤 들어설 예정인 4만여 가구 등 이 갖가지 사업으로 아파트 예정 부지가 늘고 있어서입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 추세는 심각합니다. 해마다 광주 인구는 3,300여 명씩 줄고 있는 데다 합계 출산율마저 지난해 1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아파트 분양가 강풍과 무분별한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문제는 완충 여력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후세들의 커다란 재앙으로 자리 잡을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공급 과잉은 결국 가격 폭락으로 이어서 지역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정입니다. 전남 도민들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사망 원인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전남 인구 10만 명당 86명이 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고 심장질환과 폐렴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해남군의 암 사망자 수가 10만 명당 102명으로 가장 많았고 심장질환은 진도군이, 폐렴은 신안군이 가장 많았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영치금 3억 3천만 원을 빼돌리고 이를 이용해 700여 차례에 걸쳐 인터넷 사설 도박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목포교도소 소속 교도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지 교도관으로서 재소자 가족 등이 맡긴 영치금을 빼돌려 도박 등에 탕진한 것은 죄질이 무거운 데다 이를 회복하려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년부터 영치금의 현금 접수를 폐지하고 가상 계좌로만 받기로 했습니다. 소방당국이 쥐로 인해 농기계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무안소방서는 지난 4일 무안군 해제면의 한 곡물 건조기에서 발생한 화재와 지난달 25일 무안군 몽탄면에서 발생한 트랙터 화재 원인을 조사한 결과 쥐가 이빨로 농기계 전선을 갉아 불이 난 것으로 결론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농기계 내부와 주변에 볏짚과 벽시가 남아있으면 쥐가 주변에 서식하면서 이 같은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변 환경을 청결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의 이용객이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라남도는 올 들어 9월 말까지 무안공항 이용객은 72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83%가 증가했고 이 가운데 국제선 이용객은 55만 명으로 전국 15개 공항 가운데 가장 높은 141%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일본 노선은 감소했지만 베트남 등 동남아 노선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고 중국 최고 관광지인 장각의 취항이 예정돼 있어 공항 이용객이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이번 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 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선제적 차단 방역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시군 27군데의 방역 상황실과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오리농장 출입구부터 울타리 둘레에 생석회를 살포하는 등 방역 벨트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AI 발생 위험이 높은 오리농장에 대해서는 이동 통제와 소독을 수시로 시행하고 2주마다 AI 감염 여부를 검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AI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사육 밀집 지역 72농가에 대해서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사육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올 연말까지 도내에 방치된 불법 폐기물이 전량 처리될 전망입니다. 전라남도는 환경부의 방침에 따라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였습니다.